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를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이 이란으로 급파되며 종전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미국으로 가져올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체제 내부의 합의는 농축 우라늄이 이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다시 드러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금지 입장을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주신 것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종전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척 상황들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종전협상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곧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타스님 뉴스 등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에 이어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 넘게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역시 파키스탄 측이 오늘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some good signs, but we understand this. I don't want to be overly optimistic as well. So let's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days.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늘 선호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고 오늘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핵 문제와 호르무즈 개방 등을 논의한다는 의향서를 중재국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원호 일병 구하기라며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점검을 주문했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미리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선거 개입이자 대놓고 관건 선거에 나선 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도혁 대표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대통령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래봤자 정 후보 실체는 다 드러났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 일축했습니다. 주치폭력 전과 등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지질한 플레이를 벌인다. 보좌관 대리공약 발표로는 부족하니 대통령 정도는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호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거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2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견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이미 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 수습이 중요해졌습니다. 첫 소식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냐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은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하는 붕어 등 어류 집단 폐사 현상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인을 쫓아가 보니 최근 3년간 이어진 여름철 녹조와도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녹조 발생 후 생기는 퇴적물이 호수 바닥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소양강댐 준공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발생한 붕어 떼죽음. 2달 만에 폐사체는 수만 마리에 달하고 잉어와 장어 폐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 두껍게 쌓인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어민들은 이미 바닥 오염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장마 지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흙물이 돼가지고 해마다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호수 바닥이었는데 일부 검사기관은 이를 제외하고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호수 바닥에서 고농도 황화수소 외에도 인농도가 리터당 최대 0.335mg이 검출돼 호수 부영양화 기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도 이미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물과 인의 농도가 높을 때 녹조가 번식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기물 원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그 오염원을 차단을 해서 녹조가 번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녹조 번성 뒤 죽은 조류와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유기물이 다시 바닥에 쌓여 썩어가는 악순환. 이번 붕어 집단 폐사 현상이
임계점에 다다른 소양호 바닥 오염을 경고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